안녕하십니까. 부산지구 백승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제한 유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명시를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인데요. 맨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 9가지 형벌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형벌입니다. 이 몰수부터 시작해서 사형까지, 가장 약한 단계인 몰수부터 시작해서 가장 강한 형벌인 사형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무원연금법은 금고, 징역, 사형에 대해서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유 중에 집행유예가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금고나 징역 같은 경우에 죄질이 낮다거나 뭐 초범이라거나 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같이 이제 선고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하게 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뭐 동일한 범죄나 이런 걸 저지르지 않는다면 유예가 되고 바로 형이 이제 형벌이 집행되지 않고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은 확정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퇴직급여의 제한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2가지 사항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과실인데, 공통적으로 이제 과실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고의성이 없이 과실로 인한 경우에 이제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이라는 것은 이제 재직 예를 들면 퇴근 후에 뭐 직무와 관련 없이 상해 치사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직무와 관련도 없고 명백한 과실이라고 한다면 제한 사유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범인을 추적하다가 차를 끌고 이제 범인을 추적하다가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이제 과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은 판결문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에 명백하게 과실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제외가 되는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의로 인한 범죄 행위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제한을 한다고 나왔는데, 일단 고의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예외에 해당하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아닌 거죠. 과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의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는 경우인데, 일단 징계로 인해서 파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1번 경우처럼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급여 제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품 및 형수수, 공금, 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그러니까 모두 보시면 이제 돈과 관련된 경우인데, 그 뇌물이라든가 이런 돈과 관련돼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일부 제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상의 내란 및 외환의 죄, 준형법상의 반란 및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인데, 위에 3가지 경우하고는 조금 급여가 제한되는 내용이 약간 다른데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제한 이거 중에 이제 급여의 지급 정지 사유인데요. 제한이 아니라 이제 일정 기간 정지를 하는 건데, 유보라고 말하죠. 이제 그 사유가 어떤 것에 해당이 되냐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 행위로 인하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 선고유예 포함인데, 그 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금고 이상의 형인지 금고 미만의 형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이 확정이 될 때까지 유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유예가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재판 결과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선고유예로. 형은 재판이 종결됐지만 거기에 이제 선고유예라는 것은 이 유예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 받은 사실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유예하고는 다르게 선고유예는 그 유예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 사람은 전과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형벌받은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퇴직급여를 자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기간 동안만 일시 유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외 사항은 앞서 살펴본 지급 제한 사유하고 동일한데요. 당연히 이제 지급 제한 사유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에 이 예외 사항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 연금인 급여는 지급 정지가 제외되는데 퇴직연금, 조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유보가 되지 않고 이제 그 기간 중이라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서 뭐 기소 처분이 돼서 이제 재판 결과 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거나 하면 그때 이제 지급 정지가 그때 이제 지급 제한이 시작이 됩니다. 급여 제한 지급 정지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금고 이상과 금고 이상 형벌 그리고 파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수당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제한이 되고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금고 이상 또는 파면이 됐을 경우에는 4분의 1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징계 해임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퇴직급여는 4분의 1이 제한이 되고요. 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4분의 1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미만 재직기간일 경우에는 퇴직급여는 8분의 1이 제한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제 5년 미만의 경우에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일 때보다 절반으로 이제 제한율이 좀 낮아지는데 퇴직수당은 그렇지 않고요. 퇴직수당은 5년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점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란 외환해제 그리고 보안법 위반일 경우에는 퇴직급여 자체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납부했던 기여금을 반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민법상이자 5%를 가산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보의 경우 지급 정지가 되는 경우에는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직 기간에 따라서 지급 정지율이 결정이 되는데요. 5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 제한이 되고 5년 미만일 경우 퇴직급여는 4분의 1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2분의 1을 무조건 적용을 하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제한과 그리고 지급 정지 사유 그리고 제한과 지급 정지에 대한 이 제한 내용에 대해서 인용해서 퇴직급여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점들을 인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